뉴욕이 곧 극적으로 변할 거라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센트럴파크에 초슬림 마천루가 들어선 이후 이제는 초대형 타워의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2030년까지 거의 30개의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5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2018년 유명한 투자은행 JP모건 체이스는 파크 애비뉴 270번지에 위치한 본사를 철거하고 기존보다 2배나 더 높은 새로운 건물을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건축회사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가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으며 423m 높이의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이후로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제 초고층 건물의 구조가 미드타운 스카이라인 위로 솟아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월 말까지 공사는 5개 구획 중 4번째 구획에 도달했습니다. 11월 20일 월요일 높이 1318피트의 타워를 위한 상량식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빔은 60층 타워의 가장 높은 층을 표시하지만 약 135피트에 달하는 타워의 크라운 구조물은 연말이 되어야 설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완공된 타워를 보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JP모건 체이스 빌딩 이 마천루의 완공 시기를 2025년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스튜디오에 따르면 이 60층 건물은 뉴욕시에서 가장 큰 완전 전기식 타워가 될 것이며 운영 중 배출되는 탄소가 제로인 넷제로 빌딩입니다. 또한 뉴욕주의 수력 발전소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로 100% 운영될 예정입니다. 완공되면 이 웅장한 마천루는 14,000명의 그룹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새로운 본사를 건설하기 위해 뉴욕시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JP모건은 새로운 타워 앞에 새로운 공공광장을 조성하여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야 했습니다. 무려 4천만 달러라는 거액을 들여서 구본사 건물의 철거 작업은 2019년에 시작되어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참고로 구 건물은 철거된 마천루 중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는데 이전 기록 보유자인 싱어 빌딩은 60년 동안 번성하다 1968년에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능한 한 가장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금융 건물들은 가능한 한 높이 짓기 위해 뉴욕에서 필수적인 인접부지 소유자들의 공중권을 사들이는데 아낌없이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미드타운 이스트의 용도지역 규정상 이 부지에는 477m 높이의 타워를 지을 수 있지만 타워의 높이는 더 낮게 설정되었습니다. 건물이 더 깊은 기초를 필요로 했을 것이고 이는 바로 아래에 위치한 그랜드 센트럴 역의 지하철 터널과 철도선로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물들 중에서 이 타워가 분명히 가장 성공적인 건물입니다. 두 번째 타워는 타워 피프스입니다. 이 빌딩은 뉴욕의 부동산 개발업자 해리 맥로우가 제안한 474m 높이의 마천루로 그는 미드타운의 또 다른 유명한 마천루인 432파크 애비뉴도 지었습니다. 상하이 타워로 유명한 건축회사 젠슬러가 이 프로젝트의 설계를 맡았습니다. 완공된다면 타워 피프스는 뉴욕에서 루프 높이 기준 2번째로 높은 건물이 될 것이며 다음에 볼 코모도 타워보다 단 6m 낮습니다. 이 건물은 미드타운 이스트에 위치하게 되며 유명한 5번계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고 로비에서는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이 바로 보일 것입니다. 이 초고층 빌딩의 계획은 2019년 1월에 처음 공개되었으며 해리 맥로우는 이미 타워가 들어설 부지를 4,400만 달러에 매입했습니다. 현재 철거될 저층 건물 2채가 있으며 그 중에는 베네수엘라 영사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거 허가는 2020년 4월에 신청되었습니다. 게다가 완공 날짜도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개발업자는 이미 랜드마크 보존위원회와 시의회 의원들을 만나 공사 과정을 가속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과 록펠러 센터 같은 여러 중요한 기념물과 건물들과 가까워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승인된다면 타워 피프스는 2014년부터 센트럴 파크 바로 근처에서 번창해온 이 새로운 세대의 성량 갭이 마천루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타워의 기초는 좁은 받침대 위에 놓여 있으며 이 받침대는 거리 위로 거의 122m까지 올라가 이웃한 대성당의 첨탑보다 20m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 인상적인 균형감은 구조적 코어에 의해 지탱되며 실제로 시티그룹 센터 타워처럼 우리에게 강렬한 연약함의 느낌을 줍니다. 건물의 상부는 어떻게 될까요? 이곳에는 긴 창문이 늘어선 넓은 오픈 공간이 들어서 자연광의 유입을 극대화하고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타워 피프스의 최고의 특징은 단연코 아메리카의 하늘이라고 불리는 캔틸레버 전망대일 것입니다. 이 전망대는 442m 높이에 위치하게 되어 도시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일 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도 가장 높으며 북미에서는 토론토의 CN 타워 스카이팝보다 단 5m 낮은 두 번째로 높은 전망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고층 레스토랑처럼 야외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완전히 투명한 유리 플랫폼으로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마치 그랜드 캐니언의 스카이워크 유리 다리나 중국의 장자제 유리 현수교와 비슷합니다. 이 타워는 건축 허가를 위한 강력한 농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화되지 않은 블록 디자인, 지나치게 위압적인 외관, 그리고 많은 비판을 받은 432파크 에비뉴를 연상시키는 외관은 그다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뉴욕 시민들은 이 건물을 이미 부정적으로 보며 우아함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율이 훨씬 더 세련된 이웃의 다른 슈퍼톨 마천루들과 달리 이 건물의 색상은 주변 마천루들의 아르데코 스타일과 너무 대조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마천루는 커모도 프로젝트로 공식 명칭은 175 파크 에비뉴입니다. 이 건물은 미드타운 이스트에 위치하게 되며 원 벤더빌트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그리고 유명한 크라이슬러 빌딩 사이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스키드모어, 오윙스 앤 메릴이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명성 있는 건축회사 중 하나가 설계했으며 이 회사는 부르즈 칼리파와 같은 주요 마천루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타워는 저층부에 사무실, 소매점, 레저 공간이 들어서고 상층부에는 하얏트 그룹의 호텔 객실 500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건물의 계획은 2021년 12월 뉴욕시 역사 보존위원회와 뉴욕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마천루는 현재 하얏트 그랜드 센트럴 뉴욕 호텔 부지에 지어질 예정이며 이 호텔은 18개월에 걸쳐 철거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유리와 강철로 된 거대한 건물의 공사는 2026년에 시작되어 2030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원래 85층짜리 타워는 높이가 501m로 계획되었으나 현재는 480m로 낮춰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높이는 옥상 높이를 기준으로 할 때 뉴욕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로 꼽힐 만큼 충분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거대한 124m 첨탑 덕분에 건축학적 높이가 541m에 달해 여전히 1위를 차지합니다. 완공되면 175 파크 에비뉴는 압도적인 규모로 미드타운 이스트 지역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크라이슬러 빌딩, 즉 도시에서 가장 뛰어난 아르데코 양식의 마천루 중 하나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크라이슬러 빌딩의 존재감이 크게 줄어들 것이고 뉴욕 스카이라인에서 이 멋진 기념비를 감상하는 데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보기 흉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건물의 건축에는 흥미로운 고딕 요소들도 있지만 그 비율과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위압적이고 크라이슬러 빌딩과 너무 가까워서 뉴욕의 경관 정체성을 위해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역사적인 건물인 크라이슬러 빌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디자인과 인상적인 규모로 주목받는 어퍼메이션 타워는 2021년 10월에 공개된 95층 초고층 빌딩 프로젝트로 새로운 허드슨 야드 타워 바로 옆 11번계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507m에 달하는 이 거대한 건물은 만약 승인된다면 뉴욕시에서 지붕 높이 기준으로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이 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코모도어 타워와 타워 5본가 보다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어퍼메이션 타워는 거대한 허드슨, 야드 단지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뿐만 아니라 대각선으로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는 독특한 스카이라인을 제공하여 이 지역의 강렬하고 훨씬 더 통일된 경관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건물의 디자인은 가나계 영국인 건축가 데이비드 아자이의 회사에서 구상했으며 그의 대표작으로는 워싱턴 DC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문화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새로운 타워는 5개의 블록이 캔틸레버 방식으로 쌓여있는 놀라운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며 가장 작은 블록에서 가장 큰 블록까지 점차적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진화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비아르 케인겔스가 설계한 이전 버전의 투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디자인이지만 이번에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말 그대로 거꾸로 뒤집힌 형태입니다. 이 타워에는 사무실, 상점, 호텔뿐만 아니라 스케이트장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꼭대기에는 파노라마 전망대가 있어 허드슨 강과 주변 뉴저지 시골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숨막히는 전망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어퍼메이션 타워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이름도 어퍼메이션 타워로 정해졌습니다. 비록 이 타워는 아직 개념 단계에 있지만 데이비드 아자예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자예의 팀은 스티브 위트코프와 돈 피블스 같은 뉴욕의 주요 부동산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단체들과 뉴욕시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성직자들의 지지도 받아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보게 될 최신 마천루는 15펜 플라자입니다. 이 61층짜리 타워는 맨해튼 미드타운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저명한 건축회사인 포스터 앤 파트너스가 설계한 이 새로운 타워는 펜 디스트릭트의 대규모 재개발 계획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것이며 이 미드타운 지역의 도시 경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총 8개의 새로운 마천루에는 주로 사무실뿐만 아니라 호텔과 상점도 들어설 예정이며 이 새로운 마천루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부동산 투자 회사인 보나도 리얼티 트러스트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높이 366m에 달하는 이 건물은 호텔 부지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보나도 리얼티 트러스트가 소유한 많은 부동산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호텔은 2020년에 철거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대중에게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호텔 펜실베이니아는 방대한 규모와 풍부한 역사를 지닌 곳이기 때문에 그 철거는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뉴욕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호텔은 약 2200개의 객실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호텔이었을 뿐만 아니라 1919년 개장 이후 뉴욕의 상류층은 물론 수많은 유명 배우, 음악가, 작가, 그리고 범죄 조직의 고위 인사들과 정치인들까지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역사가 깊은 곳으로 별도의 영상으로 다룰 가치가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의 1층에는 수많은 상점들이 들어서 있는 넓은 입구홀이 있으며 외부에 완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문 위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중 내내 타워에서 열릴 문화 행사를 홍보하는 것과 더불어 고층에는 레스토랑과 바 같은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뉴욕시의 매혹적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멋진 창문이 있는 대형 강당도 있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15펜 플라자는 43층부터 위로 갈수록 약간 좁아지는 대형 유리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27개 캔틸레버 구조의 녹색 테라스가 있어 마치 거대한 서랍장처럼 보입니다. 렌더링에 따르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매혹적인 전망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가까울까요? 마지막으로 이 건물은 최고 수준의 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태양광 패널과 같은 재생에너지 솔루션, 효율적인 단열재,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물의 물 소비를 50% 줄여주는 빗물 회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5펜 플라자 건설에 대한 정확한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개발업자는 2030년까지 이 건물을 완공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펜 디스트릭트 재개발 계획이 완전히 실현된다면 이 미드타운 지역의 스카이라인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특히 상징적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두 건물이 매우 가깝고 거의 비슷한 위용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새로운 거대 건물의 위치와 규모는 코모도어 타워와 마찬가지로 부적절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펜플라자의 디자인은 훨씬 덜 정교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어쨌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좋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채널 구독도 해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곧 루킹포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